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서울 얌얌 이제 카페 추천 시스템을 기획하게 된 저는 와즈 15기 분석 이재철이라고 합니다. 먼저 지금까지 저랑 같이 고생해준 팀원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프로필을 적고 한번 지나가 보겠습니다. 다들 각각 다른 학교에서 왔고 다른 전공을 가지고 있는데 같이 추천 시스템이라는 분야에 맡게 돼서 같이 반년 동안 활동하게 된 동기들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발표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먼저 목차로는 주제 선정과 데이터, 모델링, 웹 구현, 결론, 실현 이렇게 6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제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제 선정에는 주제 소개와 주제 선정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서울 내에서 카페 추천을 하려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서울시내에 존재하는 많은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사용자에게 카페를 추천하고자 했는데요. 왜 굳이 서울시 카페와 지하철역을 기준으로 추천하고자 했는가 하면은 수도권에는 지하철이 곳곳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 지하철을 통해 움직일 수가 있고, 또한 보아지에는 수도권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도권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대학생들인데, 이러한 통해서 보아즈 활동을 진행하는 도중에 첫 학기에는 스터디를 반년 동안 진행하고 두 번째 학기에는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반년 동안 모임을 통해서 진행하게 되는데, 그때 저희가 서울시 내에서 매개체라고 할 수 있는 지하철역을 근처에 카페를 추천해주면 모임 장소를 정하기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의도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의 웹까지 발전해 나갔을 때는 대중교통을 주로 활용을 하는 20대 대학생으로 타겟을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무엇이 다를까요? 먼저 추천 시스템에 대해서 알고리즘적으로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본다면 유튜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항상 사람들이 말하다시피 알 수 없는 이유에 의해서 끌려서 오게 되었다라고 말을 해주는데, 이때 저희는 그거에 집중을 해서 추천 결과에 어떤 항목이 중요하게 고려되었는지를 사용자한테 보여줄 수가 있다면 사용자는 이 추천 결과에 대해서 이해도와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세 개의 큰 플랫폼 사이트라고 하면은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이 있는데, 이 셋 중에 하나를 보통 활용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세 개의 플랫폼 사이트에서 리뷰를 동시에 크롤링한 뒤 분석하여 다양한 리뷰가 비교가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데이터에 대한 설명이고, 데이터 수집과 전처리 과정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카페에 대해서 선정하기 위해서 서울시 카페에 대한 메타데이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공데이터 포털에 소상공인 진흥공단의 상권 정보를 통해서 국내에 존재하는 상가 업소 데이터들을 한번 수집을 했는데요. 그때 저희는 필터링을 통해서 서울 지역과 카페 지점을 필터링을 통해서 전체 한 14만 개 정도의 데이터 중에서 22,000개의 메타데이터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 저희는 지하철역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 카페 데이터에서 주소 데이터를 활용을 했는데, 구글의 지오코딩이라는 API를 통해서 경도와 위도를 구하고, 해버사인이라는 위도 경도를 통하면 지도상의 거리를 구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매핑을 시켜줬습니다. 이렇게 통해서 해당 카페가 있다고 하면은 해당 카페가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을 매핑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22,000개의 카페를 약 550개의 지하철역을 매핑을 시켜줬습니다. 데이터 수집을 통해서는 해당 지하철역과 카페명을 합쳐서 각 플랫폼에 크롤링을 시도를 했고요. 크롤링 라이브러리는 보통 쓰고 있는 뷰리풀섭과 셀레늄을 통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세 개의 네이버 지도, 구글 지도, 카카오 지도 세 개를 통해서 크롤링을 완료를 했습니다. 데이터 수집 방법에는
네이버 지도, 구글 지도, 카카오 지도 이 세 개의 플랫폼이 양식이 다 다른데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집해야 되는 정보들을 통일을 해서 수집을 했습니다. 먼저 보유한 유저 아이디, 아이템 아이디, 그 평점, 그리고 그 리뷰를 남긴 시간, 그리고 어떤 플랫폼에서 수집을 했는지, 그다음에 리뷰는 무엇이고 이미지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수집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텍스트에 대해서는 이제 간단하게 패스트 텍스트를 통해서 이제 초성과 이제 이모티콘 같은 간단한 이제 이해할 수 없는 불용어들을 제거를 한 뒤 패스트 텍스트를 통해서 이제 인베딩 벡터를 뽑아냈고요. 또한 이제 이미지는 이제 레즈넷 50이라는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통해서 이제 원본 이미지를 228, 228, 3짜리 리사이즈로 시킨 다음에 이제 특정 벡터로 이제 변환을 시켜줬습니다. 왜 228과 228이냐고 하면은 다른 이미지 논문에서 관찰을 했을 때 이제 프리트레인된 모델에서 인풋으로 받는 사이즈로 받아야 성능이 제일 좋다라는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레즈넷 50이 이제 228과 228을 인풋으로 받기 때문에 이 해당 이미지로 이제 통일을 시켜줬습니다. 그 다음 이제 모델링 부분입니다. 이제 기존 모델과 모델 소개, 그리고 실험, 결과까지 이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천 시스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얘기하다 보면은 이제 크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힙업 필터링이라고 불리는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과 이제 컨텐츠 기반이라고 불리는 컨텐츠 베이스 필터링이라고 있습니다. 먼저 더 오래된 모델인 컨텐츠 베이스 필터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한 유저가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카페이기 때문에 스타벅스에 가게 된다면은 그 해당 스타벅스를 좋아하겠다면 그 스타벅스가 가장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다른 지점의 스타벅스를 추천을 하게 되줍니다. 이런 원리는 이제 해당 카페가 가지고 있는 속성 자체만을 이용을 해서 이제 비슷한 속성이라고 예상되는 부분들을 추천을 해주는 간단한 원리이고, 이제 왼쪽에 있는 이제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 방식은 이제 한 유저가 이제 한 카페를 좋아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이 카페를 좋아했던 유저와 비슷한 카페를 좋아하는 유사한 유저들을 선정한 뒤에 유저가 좋아했던 이제 카페를 대신 이 첫 번째 유저한테 추천해주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컨텐츠 베이스보다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 방식이 성능이 월등하다고 알려져 있어 요즘 저희가 보고 있는 추천 알고리즘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활용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점 또한 하나가 존재합니다. 이제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을 활용을 했을 때는 이제 기존에 이제 좋아한다고 했던 이런 기록들이 없으면은 이제 추천이 불가능합니다. 이 문제를 콜리스타트 문제라고 하고 추천에서도 이제 항상 유념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이때 해결 방안으로는 이제 위에 말씀드렸던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 방식과 콘텐츠 기반을 같이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같이 활용을 하는 이유는 이제 콘텐츠 기반에서는 이제 다른 유저에 대한 정보가 필요 없이 해당 아이템과 유사한 속성만을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만 추천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콜드 스타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여 이제 같이 활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저희가 채택한 논문에서는 이제 논문은 이제 어텐셔널 콘텐츠 앤 콜라보레이티브 모델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제 콘텐츠 기반과 콜라보레이티브 기반을 어텐션을 통해서 어떤 부분에 집중했는지를 선정해서 알려준 모델입니다. 저희가 알 수 있다시피 이제 왼쪽 모델에서 이제 왼쪽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을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 부분이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 방식이고 이제 오른쪽 모델이 이제 컨텐츠 기반 모델인데 이 둘을 어텐션을 통해서 이제 스코어를 예측하고 이제 바이어스를 더해서 이제 로스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 알 수 있는 문제점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해당 유저가 이제 기록이 없으면은 이제 여기 부분이 이제 완전 이제 초기화된 값으로 지정이 되는데 이 초기화된 지정이 되면은 이 전체가 쓸모가 없어지고 이 전체가 쓸모 없어지면은 오른쪽에 있는 값이 아무리 잘 나와도 이제 같이 곱해진 순간 이제 올바른 값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모델은 적합하지 않다고 논문 저자가 말했습니다. 따라서 오른쪽과 같이 이제 유저의 인베딩 값과 유저의 피처들을 각각 어텐션 시키고 오른쪽에 아이템 아이디와 아이템 인베딩과 아이템의 피처들을 같이 어텐션 시켜서 나왔던 유저와 아이템들을 다시 곱해주면서 결과를 내주는 것이 이제 저희가
그 콜드 스타트 문제 발생을 하더라도 이제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점으로 이제 부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똑같이 활용을 했습니다. 위에서 빨간색 부분을 이제 저희 부분으로 대체를 한 식인데요. 이제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이제 유저의 인베딩과 이제 저희가 피처로 쓰고 싶었던 성별, 이제 좋아하는지 선호도 유무, 그다음에 설문조사 이 세 가지를 같이 어텐션 시킨 다음에 유저를 계산을 했고, 그다음에 아이템과 이제 아이템에 대한 인베딩 값과 이제 이미지들 그리고 리뷰들을 어텐션 시킨 다음에 아이템을 구해서 위에서 나왔던 것을 다시 다 프로덕트를 통해서 예측을 구한 뒤 타겟값과의 로스를 통해 계산을 하는 방식을 통했습니다. 이때 이미지와 리뷰들은 이제 해당 유저가 이제 해당 스코어를 예측하기 위해서 이미지와 리뷰를 올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카페에 과거 이미지들과 과거 리뷰들을 랜덤으로 샘플링해서 이제 학습시키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실험 결과입니다. 이제 인베딩 사이즈와 어텐션 사이즈를 줬을 때, 그리고 이제 이미지 리뷰를 활용하지 않았을 때와 이미지 리뷰를 활용했을 때, 이제 로스를 각각 이제 비교를 해서 이제 줬는데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이미지 리뷰를 포함했을 때, 이제 인베딩 사이즈와 어텐션 사이즈가 커질수록 더 큰 성능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 실험 결과의 최적의 조건은 이미지 리뷰가 전부 사용되었을 때, 인베딩 사이즈가 128일 때, 어텐션 사이즈가 32일 때 성능이 제일 좋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웹 구현 부분입니다. 이제 웹 구현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팀원들 모두 공통으로 파이썬을 사용하기 때문에 파이썬을 기반으로 웹을 구현할 수 있는 장고라는 프레임워크를 활용을 했습니다. 장고에서 이제 웹에 필요한 DB 모델들을 구축하는 것에 외에 실제 웹페이지 템플릿에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등을 통해서 매우 디테일한 부분들을 구현했습니다. DB로는 이제 포스트그레스를 활용을 했고, 징 차트와 카카오의 API를 활용했습니다. 앱을 배포하기 위해서 서버로 AWS를 활용하려고 했으나 이제 시간상 여유가 되지 않아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뒷부분을 배포하기 전 단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웹의 구현 영상을 시연 영상을 한번 공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론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고 어떻게 여기서 어떤 것을 배웠는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결과를 보여주는 시각화에는 다른 아이템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템의 내용과 사용자의 취향에 기반해서 추천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추천의 고도화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사용자로부터 피드백을 받아 가중치를 더욱 조정할 수 있게 된다면 더욱 개인화된 추천이 가능해지고, 저희는 이제 확보한 데이터와 이제 DB에서 사용하는 데이터가 이제 데이터의 개수 차이가 너무 커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자를 확보를 하게 된다면 이제 사용자에게 신뢰도를 줄 수 있는 시각화로 사용자 확보가 설득에 더욱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이제 저희의 프로젝트 의의로는 이제 콜드 스타트 문제를 저희는 해결하고 싶어서 하이브리드 방식을 통해서 활용을 했고, 웹사이트로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추천을 모르는 사람도 쉽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해서 이제 추천에 대한 시각화를 제공해서 추천 결과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도록 했고, 이제 웹사이트에서 마이 페이지의 설문조사와 좋아요 기능을 통해서 사용자의 정보와 선호도를 즉각적으로 모델에 반영해서 개인화된 추천을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시연 영상을 보여드림으로써 이제 발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태는 이제 아무것도 이제 선정하지 않았을 때 이제 바로 보이는 화면입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위치는 랜덤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이제 좋아요 수 기준으로 이제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축소, 확대 등 이제 카카오 API 모델도 활용이 가능하고, 이제
카카오 맵을 클릭을 하면은 이제 카카오 전용 사이트로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특정한 역을 검색을 하게 되면은 특정한 역 기준으로 이제 근방에 있는 이제 역들을 아니 카페를 이제 맵으로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일단 지금 상태로는 그 로그인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랜덤으로 결과를 추출을 했고 보시다시피 리뷰나 아니면 이제 평점의 변화 같은 거를 이제 시각화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좋아요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로그인 상태가 필요한데요. 특정하게 로그인을 하게 된다면 마이 페이지에서 이제 설문조사 페이지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하고 나는 이제 성별과 이제 연령대 그리고 카페 선호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가장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선택하게 할 수가 있고 이 상태로 저장을 하게 된다면 이제 기존과는 다른 결과가 이제 출력이 되게 됩니다. 똑같이 사당역을 검색하게 되면은 상세 보기를 누르게 된다면 방금 페이지에 떴던 것처럼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가중치를 줬는지 어텐션 가중치를 이제 시각화함으로써 어떤 부분에서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았는지 시각화까지 시켰습니다. 시원 영상은 여기까지고 이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카페 어디가 팀의 카페 및 장소 추천 서비스였습니다. 추천 시스템을 통해 개인화된 카페 추천 서비스를 구현해 주셨는데요. 저도 카페를 너무 좋아해서 제안해 주신 이러한 추천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꼭 이용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송출상 약간의 시간 딜레이가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유튜브 댓글로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역에서의 거리의 단위는 미터 기준인가요? 네, 미터 단위입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기존에 있는 네이버 맵 지도를 통해서 보는 거랑 이 서비스를 사용했을 때랑 어떠한 차이점을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는 그 큰 차이점으로는 이제 저희가 볼 수 있는 이제 ACCM 모델에서 어텐션을 활용을 했는데요. 이 어텐션을 통해서 이제 유저와 아이템의 그러니까 유저의 히스토리와 이제 유저의 피처들을 어텐션 한번 시키고 이제 아이템의 인베딩과 아이템의 피처들을 각각 어텐션 시킨 거를 이제 다 프로덕트를 통해 프레이션을 시키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텐션을 어느 부분에 가중치를 많이 뒀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따로 결과를 뽑아내서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파이 차트처럼 이제 시각화로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기존의 네이버나 뭐 다음 아니면 구글에서는 제공하지 않았던 부분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서 의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추가적으로 jQuery를 쓰셨다고 적혀 있던데, 그러면 실시간을 위치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 댓글로도 남겨드렸습니다. 제가 그 웹에 담당을 하지 않아서 그 부분 잘 모르는데 웹 담당 팀원에게 토스 시켜도 괜찮을까요? 저희 jQuery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받아서 그거 그 위치 기반의 추천을 한다기보다 단순 그 사용자의 선호가 그 사용자 추천 기준이 얼마만큼 반영됐고 그 추천 모델의 결과를 시각화해주기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저희 위치 기반 그 실시간성으로 위치 기반의 추천은 저희 서비스에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웹 구현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없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웹 구현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없었나요? 아, 저희 그 팀원 전부가 웹 구현 경험이 없었어서 좀 밑바닥부터 같이 스터디를 하면서 진행을 해서 그 부분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신 또 다른 질문입니다. 제가 잘 못 들어서 그런데 사용자에게 피드백을 받으면 바로바로 모델에 적용해 추천 고도화까지 진행하신 건가요? 네. 저희 그 좋아요 정보랑 그 사용자에게 받은 설문조사 정보, 그리고 이제 사용자가 그 웹을 이용하면서 남긴 정보들을 기준으로 계속 추천 모델이 적용이 되면서 조금 더 개인화된 추천을 적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네, 댓글로 올라온 또 다른 질문입니다. 크롤링은 얼마나 주기적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크롤링은 이제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주기적으로 계속 수집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질문입니다. 추가적으로 보완하고 싶은 점은 어떤 게 있나요? 어, 전 질문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처음에는 저희도 뭔가 실시간으로 사용자 위치를 받아서 이거를 웹에 추천에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가 극초반에 나왔었던 것 같은데, 이런 위치 기반 서비스 또한 저희 서비스에 도입을 한다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웹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튜브 송출이 살짝 시간 지연이 있어서 이제 타이밍이 조금 안 맞을 수 있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또 다른 질문입니다. 역을 기준으로 진행되었으면 추천 시스템에 최단 거리 같은 기술도 넣어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안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질문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채팅창에도 질문 보내놓았습니다. 역을 기준으로 진행되었던 추천 시스템에 최단 거리 같은 기술도 넣어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안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거리로 추천을 한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해서 일단은 사용자의 선호도를 기반으로 추천을 하고 싶었던 생각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만약에 추후에 보완을 하게 된다면 그 부분까지도 한번 진행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또 추가적인 질문 있으신 분들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